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또 다른 보좌진을 향한 폭언이 담긴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된 건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예. 참 들을수록 충격입니다만 폭언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걸 당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좀 충격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녹취가 좀 더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과연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당 내에서조차도 이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명각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왜 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이해훈 후보자를 갖다가 그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셔왔던 취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즉 국민 통합,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나라 국간 다 털어가지고 나라 망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갖다가 의식했고, 예.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한 레드팀으로서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모셔왔는데 그 사람 전문성이 있어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자리까지도 못 가게 한다면, 중간에 낙마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선 인사를 갖다가 데려오려고 할 때 그 누가 오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진영 넘어서 모셔왔는데 청문회에서 그래도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명과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데 국민 여론을 갖다가 뒤집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고성갑질 벌써 몇 주째입니까? 저희 한 2주째 방송에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지금 사안들이 아마 이틀 청문회든 하루 청문회든 청문회 내내 해명만 하다가 지지율은 변동하지 않고 그냥 해명 청문회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문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산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등을 동원해서 진화 중인데요. 주민의 대피 명령이 발령이 됐고요.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헬기 등으로 동원을 해서 지금 진화 중인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 소식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진퇴 문제에 대해서 좀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사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구령을 내렸다는 자체가 이 사안 자체가 논란이라는 거잖아요.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반증하는 게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통합 차원과 협치 차원에서 야당 진영의 인사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지금 효과를 내기는 그냥 이게 부작용만 낳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걸 지금 보면은 사실 그러면 이해훈 후보자가 정말 그러면은 대체 불가능한 정말 이 전문성과 능력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탈법까지 저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분을 700조 예산을 다루는 국가예산처에 수장에 앉힌다고요? 이거는 능력도 모두 아닌 거예요. 자, 그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지명할 때 그 첫 일법칙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 권력의 크기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보라는 게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사지명에. 근데 이분이 정말 그 권력과 권위의 그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까? 이미 국민들은 부적격 판정을 마음속으로 내렸는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도전이니까 뭐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이건 뭐 우리가 청문 기회까지는 줘야 된다는데 이미 국민의 여론 청문이 끝났어요. 근데 뭘 더 봅니까? 근데 네. 이렇게 끝까지 가는 이유는 저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 협치 카드를 정략의 의도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바로 빼야지. 네. 이거 이렇게 끝까지 가야 일과 오기 인사입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이건 민주당이 추구 전략을 짜야 될 사안이고 예. 대통령실도 이건 제가 보기에 이해운 후보자는 권력 의지상 절대 자진 사퇴할 뿐은 아니에요. 그럼 지명체를 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 폭언 논란뿐만이 아니라 강남 고가 아파트의 부정 청약 관련한 의혹도 좀 불거졌습니다. 뭐 위장 이혼이 아니라 위장 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파장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계속 이혜원 후보자를 끌고 가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꼭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너무 난처한데, 질문일까요? 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예. 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후보도 아니고 저는 뭐 특히 부정 청약 문제에 있어서 그 자녀의 전입 문제를 탈법적으로 해서 청약 점수 가점을 받아서 청약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데 뭐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게 분양가 36억에 시세 90억짜리 아파트라서 일반 서민들이 별로 체감할 수 없는 고가 아파트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그 이혜훈 후보자에겐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문제였던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거나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확장 재정을 반대했던 이런 정치와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전에 반대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와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큰 게 지금 나오는 대로 자신의 그 고용하고 있는 보좌진이라든가 인턴에 대해서 이런 갑질 발언이라든가 폭언에 대해서는 성품과 인격 자질의 문제라서 국민적 정서를 상당히 많이 자극하고 그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의 결정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보 여야를 넘어서서 예. 국민 통합 인사,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 안 보고 통합 인사, 실용 인사를 하는 것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혜훈의 자질과 개인 도덕적 역량에 대해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혜훈을 낙마시킬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한 여론이 청문회를 통해서 판가름 난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까지는 갈 네,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다분히 당리당략적인 게 되게 많아요. 자신들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을 때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네. 이제 남의 당에 갔다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저는 국민들에게 타격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위법 탈법의 소진이 있지만 불법을 한 결정적 한 방은 없기 때문에 이혜훈 그 후보에게 변명의 기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회는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지긋지긋한 여야의 갈등을 넘어선 이런 인사를 선호할지 아니면 개인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낙마를 선택해야 될지 그 여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 짓기 위해서는 예. 청문회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여론으로는 지금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한 47% 나왔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혜훈 개인에 대해서는 그 부적격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1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게 되는 묘한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국정에 힘을 실어주려면 이혜훈을 통과시켜줄 곳을 호소하는 정면 돌파 전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과 또 별개로 이 청약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부정 청약으로 밝혀진다면 이혜원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저게 근데 국회의원들이 도와준 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법에 따르면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저런 지위를 얻게 되면 무효가 되고 예.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법이 적용돼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환수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정 청약, 불법 청약은 그럼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이신가요?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다르죠. 예컨대 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장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되겠죠. 그리고 주택공급계약서나 아니면 그 분양계약서상에 거짓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 무효다라는 개별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겠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주택법을 적용 못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처벌 조항은 없다.